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무거운 감정,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제적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법칙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칙, 호흡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며 때로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만성적으로 계속될 경우 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율신경계 기능 중 하나입니다. 바른 호흡법을 익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식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가슴이 아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춘 뒤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을 하루에 5분씩만 실천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 전이나 긴장되는 상황 직전에 이 호흡법을 활용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예전에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식 호흡법을 알게 되었고 지하철에서 3분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법칙, 생각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라.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우리 마음을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거나 없애려 할 때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처럼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그 생각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억압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를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하얀 곰이 떠오르는 현상과 같습니다. 어느 대학생은 시험 기간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텐데와 같은 생각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기법을 배운 후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도
아, 또 걱정 생각이 나타났네라고 인정하고 다시 공부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부 효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불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각의 관찰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는 시작됩니다. 세 번째 법칙, 현재에 머물러라.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미 지나간 실수를 계속 되짚어 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즉 지금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현재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 존재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각, 보이는 것들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 멈추고 5, 4, 3, 2, 1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5가지,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 들을 수 있는 소리 3가지,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한 일상의 단순한 활동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감촉에,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한 회사원은 매일 점심시간에 5분 동안 사무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몇 주 후 오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느꼈습니다.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전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법칙, 부정적 사고를 재구성하라. 우리의 감정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패턴을 찾아내어 보다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사고로 바꾸는 기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다 틀렸어. 나는 항상 실패해. 이번에도 완전히 망쳤어와 같은 생각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고 패턴들을 인식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항상이나 절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정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항상 그럴까? 예외적인 경우는 없었을까? 완전히 망친 것일까? 아니면 일부분만 잘못된 것일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근거한 것인가?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할까?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년 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한 직장인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인지 재구성 기법을 배운 후 이런 생각을 이번 일에서는 실수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번 경험을 통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어 라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고의 변화는 자존감 회복과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것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존재입니다.
5번째 법칙, 몸의 신호를 들어라.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몸의 상태도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어깨와 목의 긴장,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우리보다 먼저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는 현명한 시스템입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근육 그룹을 5초간 강하게 긴장시킨 후 10초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고 평상시에도 몸의 긴장 상태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핵심적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분간의 빠른 걸음, 요가,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수면의 질도 스트레스 관리에 결정적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고 따뜻한 목욕이나 독서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하십시오. 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육체적 피로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근무 전후로 10분간의 스트레칭을 하고 쉬는 날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인 후 같은 업무 강도에서도 스트레스를 훨씬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며 이 둘의 조화가 진정한 스트레스 관리의 열쇠입니다. 6번째 법칙,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연결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막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고립감과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혼자 끙끙 앓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현명함의 표시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될 때는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작은 친절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목적 의식과 의미를 주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넓혀줍니다. 한 중년 남성은 명예퇴직 후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새로운 목적 의식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큰 치유가 되었고 자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도 함께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7번째 법칙, 균형 잡힌 삶의 리듬을 만들어라.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 상당 부분은 삶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일과 휴식, 의무와 즐거움, 활동과 정적인 시간 사이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퇴근 후나 주말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업무 관련 알림을 끄거나 별도의 업무용 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계도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일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이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음악, 감상, 독서, 영화, 관람,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다 보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원천입니다. 충분히 좋음이라는 기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한 워킹맘은 일과 육아, 가사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려다 번아웃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 가사는 가족과 나누어 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된 후 훨씬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7가지 마음의 법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호흡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둘째, 생각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는 것. 셋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넷째, 부정적 사고를 재구성하는 것. 다섯째, 몸의 신호를 듣는 것. 여섯째,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 일곱째, 균형 잡힌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칙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도 만약 스트레스가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나눈 7가지 법칙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관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